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게 해요. 비가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면서 또 조금씩 안개비가 오기도 하고 어제도 그랬어요. 이런 날씨는 참 농촌에 일하시는 분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가을 날씨가 좋아야 풍년이 든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요즘 날씨가 꼭 한국 정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를 봅니다. 우울한 날씨, 우울한 정치. 오늘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가셔서 하늘을 나는 택시 UAM 시범 운영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관광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하고요.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던 한국 작가 그 작가의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이런데 거기에 관계돼서 5.18이나 제주 4.3 사건, 6.25 사변 사건에 대해서 너무 역사를 왜곡했다. 그게 무슨 작품이냐, 그런 무슨 노벨상을 받느냐 그래가지고 SNS에 지금 현재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태어나서 그 당시에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를 지나서 그때는 생기지도 않았어요. 일단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책이나 잘못 쓴 책, 역사책 또는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릇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역사는 중요합니다. 사실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즘에 국감 하잖아요. 국감인데 오세훈 시장 서울시 국감에 가서 야당들하고 또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 대표가 인터처블이냐, 건들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이냐 그런 얘기. 이 대표는 인터처블이냐. 인터처블 영화도 나온 것도 있고 그런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국감장이 참 웃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이 이제 16일 이번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날이죠. 보나마나 잘 되면 아주 잘 되면 그러면 금정구 오고 인천의 강화 군수 오고 금정구청장은 여권이 받을 수 있고 당선될 수 있고 전라도 영광과 곡성은 야당이 그건 선거 투표나마나 야당이 당선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지방의원이 그러니까 광역의원, 그다음에 기초의원, 국민의힘 쪽에 여당 쪽에는 단 한 명도 없는 데가 전라도 아닙니까? 전라도. 정말 특별한 지역이에요. 특별한 지역. 대한민국 앞으로 역사가 바뀌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지 저는 미래사회의 우리 후손들에겐
그런 문제가 해소될지 지금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결과 나오겠죠. 근데 여당의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당 텃밭인 금정구에서도 막상 막하다 예측불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강화는 뭐 아주 어려운가 보죠. 강화도 사실상 강화가 원래가 그 보수층 여권층이었었는데요. 전에는 안상수 시장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나와도 거기 당선된 데인데 이번엔 뭐 군수로 나왔습니다만 여권 보수가 두 사물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만 하여튼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죠. 그러나 열어보나마나 지금 돌아가는 여론으로 봐서는 이번 선거도 지난번 그 22대 국회 그 4월 10일 그 총선 때 결과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의 잘못이다. 한동훈 대표가 자꾸 김건희 여사만 그 대통령실만 자꾸 갈구고 자꾸 물고 늘어지고 흔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기존에 딸딸 뭉쳐있던 보수 세력, 이 여당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이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한동훈 그 대표의 그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운동권 좌파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좌파냐 우파냐 뭐 이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당원들이 딸딸 뭉칠 수가 없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요. 얕은 여당은요 대표고 뭐고 원내총무고 원내대표고 뭐 의원들이고 당원이고 뭐고 지방의원이고 간에요. 여당은요 대통령 잘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울타리가 되고 방패막이 되고 저 야당과 투쟁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 화살을 그 관역대를 갖다가 야당하고 저 투쟁을 해야지 왜 그 김건희 씨하고 저 대통령하고 다 그렇게만 합니까? 자꾸. 그래서 정치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 성공하겠어요? 진짜 연락가지고 그건 말이야 정치 초면봉도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말썽 많고 문제 많고 범죄 의혹 많고 그러는 야당의 대표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논의가 되고 싸움이 되고 투쟁이 되고 그쪽에 저격을 해야지. 그쪽을 갖다 있는 총불을 갖다 전부 다 대통령실 갖다 대놓고 말이죠. 맨날 김건희 이번에 국감에서도 김건희 얘기만 하는 거 말이야.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여러분들 다 판단하시고 있는 계신 거고요. 지금 현재 어제 여러분들 보도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그동안 북한하고 좀 서로 교역도 하고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을 하기 위한 지금 동해안선 있잖아요. 이 삼척 있는데 강릉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올라간 북한의 그 동해안선 그 철도 그거 그다음에 지금 경의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 판문점 있는 쪽에 그쪽으로 가는 그 철도 그다음에 개성공단은 가는 도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도로가요. 근데 지금 개성강도는 도로 있는데 그쪽에 있는 것만 놔두고 철도
경의선 그리고 동해안선 어제 다이나모트로 다 폭파시켰어요. 폭파시켰어요.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두 개의 남한, 두 개의 한국, 두 개의 조선 반도, 한반도를 두 개의 국가, 그러니까 남한 국가 이런 식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이후에 뭐 임종석이도 두 개의 국가로 그렇게 이 통일보다 그렇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또 뭐 국민들의 가슴을 아주 쥐어짜고 주먹이 올라온 그런 얘기가 돼가지고 뭐 논란이 언론이나 SNS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단절시킵니다. 그 지금 현재 그 판문 38선 있는데 평화선 그 밖에다가 북한 쪽에다가 다이나마트로 폭파시키고 긁어내고 이렇게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북한에서 보도가 그 폭파하는 장면을 뜨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남한에 대해서 북한에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북한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한류가 그 북한에 자꾸 전파되면서 그다음에 한류의 한국의 풍습이라든지 한국 언어, 한국 문화예술 그런 쪽에가 젊은이들 마음속에 계속 심취가 되니까 전에 젊은 학생들, 중학생들 갖다가 한류를 봤다 그래가지고 몇십 명을 처형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지금 북한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첫째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먹고 살기 더 어렵고 그러니까 군대까지도 지금 현재 그 군대 식량 보급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젊은이들이 외국에 있는 그 인터넷이라든가 뭐 핸드폰으로 많은 문물을 보거든요. 옛날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있을 때는 완전히 천하장막이 돼서 외국에 있는 정보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남한하고도 통화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가 입수되니까 그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옛날에 예측하고 말씀드렸던 게 맞는 겁니다. 결국은 제일 많이 알려진 얘기가 코카콜라 맛을 보면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공산당은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코카콜라. 근데 저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중국은 공산당인데도 이렇게 망하지 않잖아요. 여하튼 코카콜라 맛을 보면 민주주의가 들어간다. 민주주의를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북한의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많이 그쪽으로 이제 심취하고 있고 느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북한은 아무리 전쟁 노름을 하고 지금 아무리 지금 현재 38선에 도로 철도를 다 끊어버리고 거기다 철조망을 치고 담벼락을 쌓고 술탄 지뢰밭을 갖다가 만들고 한다 하더라도 봄바람같이 스며드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영향을 그 국민들에게 느끼는 그 적들을 아무리 총칼 들고 있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인지 모르지만요. 빨리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북한 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나든지, 야, 김정은이 네 일당만 먹고 살고 네 일당만 잘 먹고 잘 살고 뭐고 하는 이게 나라냐? 그래서 젊은이들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군부에서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북한 체제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들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노벨 그 경제학상을 탄 그 미국의 그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로빈슨 교수, 그 교수가 한 말을 보면, 한국이 전쟁 폐허 속에서 70년도 안 돼서 빠른 시일 내에 그 한국의 경제 대국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렇게 된 것은, 거기에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정책, 산업화 정책, 수출 제일주의, 여기에서 그 근본이 토대가 되어 있다. 다시 얘기해서 한국은 그 지금 기성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토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그 빈약한 약소국에서 그 중도국에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한국의 GNP가 지금 현재 33,000불 된다고 그러잖아요. 6.25 때는 1,200불.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데, 이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됐다, 민주주의가 발전됐다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거 보면 내부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의 갈등. 한국에 지금 현재 좌파 우파의 그 상태가 아주 비등비등하잖아요. 그 완전히 좌파가 월등히 그 많으면 결국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무슨 이 공산주의, 공산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파 보수 세력이 많으면 자유민주주의, 지금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더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 좌우가 비등비등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지 알고도 그러는지 이 좌파를 지지하는 세력 있잖아요. 지금 현재를 보셔 쉽게 보면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중에 종북 좌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네들은 김정은이가 한국에 돈을 들여서 만든 철도, 그 경의선, 그 동해안선 다 폭파시고 때려 부시고 한국이 돈 들인 거,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해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면 말 한마디 안 하면 어느 편입니까? 중립입니까? 중립? 이거는요, 한국 이 좌파, 종북 좌파들의 그 언론이나 그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민, 그런 쪽에 국민이 있는 사람들이나 북한 김정은이 이 얘기를 그저 묵시적으로 동정하고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네에서, 이웃에서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애들이 싸워요. 그러면 싸움을 말리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 그 친구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싸우게 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했었다. 제가 날 때렸다. 제가 먼저 때렸다. 이렇게 해서 뭐 예잖아요.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아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내 놈이 잘못됐다. 네 놈이 왜 발로 찼냐, 왜 시비를 했냐, 왜 먼저 주먹질을 했냐, 네가 잘못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쓰잖아요. 지금 한국에는 그런 판단이 쓰는 경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히 북한에 대해서 저항을 못해요. 북한을 갖다 아주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도 못해요. 언론도 못해. 그러면 어느 쪽에 서 있는 거냐? 남한 쪽에 서 있는 거냐? 북한 쪽에 서 있는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북한에서 미사일 핵을 만들고 개발하고 뭐고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우선 문제가 아니고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앞으로 이 한국 생활이 순탄치 않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노벨 경제학상을 탄 로빈슨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은 세 교수 세 분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에 아주 석학이죠. 그분 중에 로빈슨 교수가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중도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원동력은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좌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다, 뭐다 비난하는 사람들 많고 그러는데요. 그건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당시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영향, 잘못된 교육 영향에 대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념적으로 아주 잘못된 사람들은요, 이념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뇌를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세월이 가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아주 참 좋아요. 제주도를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UAM 도심 항공유통이라고 하죠. 도심 항공유통 시범 운영구역으로 하겠다. 지금 한국에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드론, 그다음에 드론과 로봇으로 하다가 많은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인기까지 겸해서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무인기가 가서 러시아의 군사 시설 같은 거, 탱크 같은 거, 이런 거, 비행기 같은 걸 막 폭파시키잖아요. 무인기가 많이 발전한다. 드론이 많이 발전한다. 여러분들 자녀들 드론을 앞으로 많이 공부할 수 있게 좀 하십시오는 제가 방송을 한 2년 전인가 했을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드론이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왔거든요. 요즘에 무인항공기가 평양에 가서 삐랄 뿌렸다고 북한에서 난리치고 안전보장 이상회를 소집을 요구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 공산당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좌포도 비슷하잖아요. 보세요. 자, 보세요. 먼저 북한에서 연평도, 그 다음에 백령도 앞에, 거기 연평도 앞에 폭발을 시키고, 충무함 배를 갖다가 폭파시키고, 거기 육지에다 포를 쏴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적이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작년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신데 이북에 있는 무인기가 함흥국에 넘어와서 막혀 시집고 댕기고 5시간을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용산 실거지 가서 촬영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냈습니까? 북한이 했잖아요. 근데 평양에 가서 비라를 불었다는 것은 그런 것은
한국 정부, 한국 군부에서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군에서는 안 했다고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 됐습니다만 그 무인기 평양에 했다는 무인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원래 이 공산당 놈들은 아주 뒤집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뒤집기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만약에 있었다면 북한의 자작극으로 할 수도 있다. 그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뭐 조립병도 만드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요. 아니면 남한에 북한에 그 비라를 보내는 그런 탈북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할 수도 있다. 한국 군부에서 했다면 노출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증거 무슨 뭐 비라를 뿌렸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필요성도 없고 한국 군부에서 갔다면 뭐 높은 고도를 떠가지고 그 북한의 무슨 핵시설 갖다가 자꾸 뭐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한다든지 뭐 그 지형이 다른 걸 갖다 촬영을 하겠죠. 물론 지금 현재 그런 구태여 무인기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띄운 저 공중에 있는 인공위성이 돌아가면서 매일 북한을 찍어냅니다. 물론 북한에 보내는 인공위성도 한국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 군부가 뭐라 거기 북한의 평양 가서 삐를 뿌립니까? 그런 일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억지고 그게 공산당 수법이에요. 그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건 이해가 고 상상이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뭐 왜 그런 증거를 남깁니까? 그런 거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 김정은이가 뭐 변화되는 거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북한 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예? 옛날 그 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뭐 그때 보면 말이죠. 남북 적십자 회담 한다고 해요. 막 예? 그때 뭐 이우락 그 저기 대표가 넘어가기도 하고 갔다 오기도 했잖아요. 북한에요. 그러면서 저 남친 땅굴 팠잖아요. 땅굴. 적십자 회담하고 왔다 갔다 댕기고 뭐고 하면서 땅굴 팠어요. 뭐 지금도 땅굴이 뭐 몇 개가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뭐 설이고 여하튼지 북한은요. 보세요. 전에 그 개성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돈 들여서 공장 짓고 거기 물관 기계 다 들었잖아요. 그 막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한국에서 철도 놓는 거 그 차관을 준 겁니다. 경의선 그다음에 그 개성공단 가는 도로 그다음에 동해안 철도 차관으로 해서 한국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 그 폭파시키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금강산에 가서 관광 간다고 그 현대에서 호텔 짓고 거기 저 배터 만들고 숙소 만들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때 위에요 아침에 일찍 산책하던 저 박광자 씨인가 그 가다가 그 북한에서 총을 쏴서 아침에 사망했잖아요. 그때 사건 이후로 그것 때문에 지금 금강산에도 철수했잖아요. 그거 다 때려부시네. 다 때려부시네. 그러니까 아니 그걸 그냥 좀 잘 이용이나 하든지 이제 나만의 돈 들이는 거 자기의 돈 같이 막 해요. 개성공단에 있던 그 연락사무소에 있는 거 약 1,000억 돈 들어 나만이 지은 거 아니에요. 남북 연락사무소 그거 때려 폭파했잖아요. 그 저 다이나마이트 설치해서 폭파되는 그냥 팍 펑해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모습 저도 지금 머릿속에 아주 생생히 남았습니다. 그리려면 그릴 수 있어요. 그랬는데 북한이 자기들 약속하고 협의한 거 뭐 하나하나 지키는 거 맞습니까? 이게 공산당 국밥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종북 좌파들 기법입니다. 무조건 자기들 편이나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변명해 아니라고 그래. 오리발 내밀어. 그리고 상대편에 있는 데만 그냥 물고 늘어져.
아니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누구나 검찰 그 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안 했으면 안 했는데 증거를 대고 증인을 대고 거기서 논리적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서 기각이 되면 그만이고 거기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부에 가면 재판부에 가서 논의할 거 아닙니까? 뭐 변호사도 있겠다.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조사하는 자기를 조사하는 검사를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탄핵. 나는 이게 민주주의냐 인간들아. 야 이게 민주주의냐 이게 인간들아.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관계된 거는 검찰이 조사를 못하게 조사를 안 가려고 그래. 재판 받아도 무조건 아무 증거 증인도 없으면서 오리발 내밀어. 이게 무슨 민주주의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랍니까? 일찌감치 정신교육을 받는 인간교육을 받는 옛날 삼천교육대로 다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그 삼천교육대가 지금도 있으면 많이 개조됐을 텐데 아니 거기야 뭐 좌파 정부가 있어서 그게 나만 할 수가 없겠죠. 여하튼 나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요. 야 우리는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무조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건지 남한에 대해서는 자꾸 공격을 하고 헐뜯고 그냥 엎고 그냥 이렇게 엎으려고 하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말도 안 해. 지금 북한의 문제 아닙니까? 6.25 사면을 쳐내는 사람들 누굽니까? 북한이지. 남한이 쳐들어갔단 말입니까? 내가 직접 그날 6.25 사면을 피난을 가면서 내가 본 사람이에요. 내가 그때 7살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그래서 쳐내놨잖아요. 내가 계양인데 저기 임진강부터 그쪽으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일로.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오후에 3시 반쯤 그 남쪽으로 피난 나간다 떠났어요. 가다가 폭파되도 그냥 폭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7살 나이에 이 잘생긴 얼굴에 이 파편 자족이 그때 생긴 거예요. 이게. 파편이 들어갔었어요. 이게 생긴 게. 눈에도 베개서 눈도 좀 이제 정상적하죠. 이 옆구리가 뚫리고 다리 옆에가 치고 나고 온통 다 그냥 치겠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약을 사대고 그때 약도 없고 아주 미개한 나라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미국에서 약을 구입해서 그래서 제가 기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6.25 사변도 일부의 그 젊은이들은 그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을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이 인간들아, 니네들 그때 태어났어? 봤어? 봤냐고? 나 그런 얘기 들으면 열불 나가지고요. 이게 이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잘하면서 말이지. 그냥 주경나도 그래서 주경나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밤 2~3시까지 공부한다고 공부했어요. 나만큼 책 많이 읽어본 사람들 그걸 드물거려. 정말 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책방도 많고 뭐 책도 많은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선생님의 집이 찾아가서 선생님에서 볼만한 책 갖다 보고 또 아는 사람이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고 모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책을 빌려다 보는 거예요. 그 책을 더 보려고 그냥 뭐 보통 요즘에 책을 본다고 요즘에 보면 책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 말이에요. 그 며칠씩 하잖아요. 그때는 빨리 빌렸으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그냥 하루 이틀 봐야 돼. 시간 나나 보면 책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낮에는 또 일 안 합니까? 그 당시는 뭐 일손이 부족한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아버님 부모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걸 이어서 이렇게 나라 발전시켰는데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를 알기를 말이야 뭐같이 알아요. 그 너네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냐? 내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너희들은 하늘에 떨어졌어? 이 인간들아, 밥만 먹으면 인간이 아니야. 인간다워야지. 요즘에 개들 많이 키우는데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개도 자기한테 잘한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물며 인간들이 어른들 노인네를 갖다가 무시하고 경시하고 자기 부모를 갖다가 모른 척하고 말이지. 그저 부모 재산 있으면 홀딱 뺏어가지고요 연락도 안 온대요. 아이고 인간들아, 밥만 먹으면 인간이냐? 잘 먹고 잘 살면 인간이냐?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에휴.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저것 이건 또 너무 요즘에 이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보도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더라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이랬었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식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건 무슨 맨 시간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흐렸어요. 뭐 비 소식은 이제 수도권에는 비 소식은 없던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우중충하고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적에 이럴 적에 이 변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주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힘내시고 효과 있고 여행까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